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과잉 경호를 싫어한 유경수 여사. (1974년 3월 1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은 부인 유경수 여사와 함께 국립국장에서 열린 제5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때 외국 대사들이 동부인하에 참석했는데 대통령 경호원들이 핸드백을 물품 보관소에 맡기도록 했다. 부인들의 핸드백을 남자 경호원이 검색할 수 없어 보관소를 운영한 것이었다. 경호원들은 대사 부인들에게 손수건만 갖고 입장하도록 했다. 이 행사 뒤에 주한 외국 사절단의 부인회에서 유 여사에게 과도한 경호 조치라고 항의했다. 유 여사는 박 대통령에게 이를 전했고 박종규 경호실장은 혼이 났다. 박 실장은 경호과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박 실장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라도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과잉 검문 검색을 하지 않도록 경호원들에게 지시했다. 그해 8월 15일 문세광은 국립극장에서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경호원의 검문을 피했다. 유 여사가 자신의 죽음에 스스로 영향을 끼친 셈이다. 유 여사는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과잉 경호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었다. 어느 날 경복궁에서 유 여사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양지회 주최로 경로잔치가 열렸다. 경호실에서 연락이 오기를 각하, 집무실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니 노래를 삼가달라는 것이었다. 유 여사는 이 지시를 묵살했다.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오니 경호과장이 마중 나와 인사를 했다. 유 여사는 거기서 지시했어요 라고 했다. 경호과장이 어물어물하니 그렇게 과잉 충성하지 말아요. 집무실에서 들리긴 뭐가 들려요 라고 쏘아붙였다. 1974년 봄 광원도 춘성군에서 양잠대회가 열렸다. 유경수 여사가 탄 차가 행사장으로 달리다가 가평군을 지날 때 갑자기 뛰어든 소녀를 쳤다. 유 여사는 뒤따르던 농수산부 장관 차에 환자를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유 여사가 양잠대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경찰로부터 소녀가 죽지 않았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유 여사의 얼굴이 환해졌다. 서울로 돌아온 제2부속실 김두영 행정관에게 박 대통령이 문병을 지시했다. 김 씨가 춘천병원을 가서 환자를 만나보니 골절도 뇌출혈도 없는 가벼운 상처였다. 이 보고를 받은 유 여사는 그렇게 좋아할 수 없었다. 그 아이가 죽었더라면 평생 가책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고민했다는 것이다. 유 여사는 며칠 뒤 그 소녀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위로했다. 1974년 6월 3일 오후 청와대 대접견실에서 박 대통령은 유 여사와 함께 모범 원호 대상자 59명을 만났다. 박 대통령은 중간쯤 서 있던 월남전에서 화상을 입은 김진택 씨를 앞으로 불러냈다. 그는 두 눈만 반짝이고 코와 귀는 형체가 없이 번들거렸다. 박 대통령은 김 씨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옆에 있던 유근창 원호처장에게 성형수술을 할 수 있겠소. 가능하다면 내가 도와주겠소. 라고 말했다. (6월 6일) 박 대통령은 유 여사, 근혜양, 지만군과 함께 춘천 소양댐을 구경 나갔다. 박 대통령은 놀러 나온 시민들과 사진 촬영도 함께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환갑잔치를 마치고 소풍 나온 이한종 씨 가슴에 달린 꽃을 보고 박 대통령이 무슨 경사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다. 대통령은 환갑 노인 같지 않게 건강해 보이십니다. 라고 했고 유 여사는 축하합니다. 라면서 이 씨와 악수를 나누고 가족과 기념 촬영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직접 카메라로 관광객들을 찍어주었다. 이즘 유경수 여사는 제2부속실로 올라오는 진정서를 처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 사안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부속실에서 상황 파악을 위한 조사도 했다. 충청도의 한 여성이 유 여사 앞으로 진정서를 올렸다. 요지는 시골에 와서 고시 공부하는 서울 학생을 모든 것을 바쳐 뒷바라지하고 사랑했는데 합격한 뒤에는 위자료를 줄 테니 관계를 청산하자고 한다는 것이었다. 유 여사는 이 편지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시켰다. 진정서 내용이 사실이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할 법관으로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라는 의견을 냈다. 이 사람은 법관 인용이 되지 않자 변호사로 개업했다. 12.6 사건 후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박 대통령 살해범 김재규의 변호를 자원했을 때 이 변호사 이름도 끼어 있었다고 한다.
유교사가 피살되기 몇 달 전 중앙고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 지만군이 상급생에게 얻어맞고 얼굴이 부어서 돌아온 적이 있었다. 저녁 무렵 제2부속실 김두영 행정관에게 유교사가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아까 지만이에게 왜 맞았느냐고 물었다면서요. 예. 그런 건 왜 물어요? 모르면 어때? 내가 가슴이 얼마나 아픈데. 학교에서 이를 알고 때린 학생을 정확시키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유교사가 나서서 제발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무렵 박 대통령은 서울 음대에 재학 중이던 작은 딸 근리영이 강화도 전등사로 놀러가고 싶다고 해서 마이크로 버스를 내어주었다. 박 대통령이 그 버스에 타고 안내원 노릇을 했다. 박 대통령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요사이 아이들이 통 예절이 없어.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어려우면 근영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을 텐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리니. (1974년) 박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유교사 및 가족과 함께한 행사가 많았다. 6월 27일 오후 1시 20분 박 대통령은 울산 현대조선에서 만든 유조선 1, 2호 명명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동차 편으로 서울을 떠났다. 유교사와 그네 양이 동행했다. 박근혜 씨는 수년 전 이런 회상을 한 적이 있다. 저는 부모님 사이에 앉았습니다. 두 분께서 차중에서 노래를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두만강 푸른 물에 황성예터, 짝사랑들을 함께 부르시는데 화음이 잘 맞았어요. 저는 가운데 앉아 있었으니 스테레오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1964년에 금오사나 자리거라라는 유행가를 작사 작곡했다. 가수 박모 씨가 불러 레코드로도 나왔으나 당시 청와대 대변인 박상길 씨가 판매를 금지시켰다. 대통령의 채통에 맞지 않는다고. 금오사나 자리거라는 박 대통령이 5.16 직전에 써둔 비장한 시를 가사로 삼은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달리는 차 중에서 존 적이 없다고 한다. 도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든지 스케치를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했다. 앞자리에 지만군을 태우고 달릴 때는 뒷자리에서 연필로 그림을 그려 지만이 뒷꼭대기라고 써놓기도 했다. 6월 28일 울산 현대조선소 영빈관에 머물고 있던 박 대통령에게 서종철 국방장관이 다급한 전화를 걸어왔다. 동해상에서 해군 경비정이 북한 해군 함정에 의하여 납치되어 북쪽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요? 강릉에 있는 전투기를 출격시켜 북한 배를 격침시키고 우리 배를 끌고 오시오. 전화기를 들고 있는 박 대통령의 손이 분노로 덜덜 떨렸다. 이제는 전화 받지 마. 받으면 혼선이 생겨. 우리 전투기들이 출격하기는 했으나 짙은 안개로 목표물을 찾지 못했다. 해군 함정도 구해오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열린 울산 현대조선소 1차 준공식 및 26만 톤짜리 유조선 두 척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한국중공업 건설 역사상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이었다. 정주영 회장은 1972년 3월에 조선소 건설에 착공하면서 아직 도크가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유조선 건조를 동시에 시작했다. 조선업의 상식은 도크를 만든 다음에 배 건조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할 경우 도크 건설에 3년이 걸리고 배 만드는데 다시 2, 3년이 걸린다. 현대는 도크와 조선을 동시에 추진하여 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당시까지 조선공사에서 만든 가장 큰 배는 17,000톤짜리였다. 그 수준에서 26만 톤짜리 유조선 두 척을 동시에 지으려니 실수와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조선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여 진수시키려고 하니 굴뚝을 달지 않은 것을 알았다. 정 회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으나 도크에 물을 채우는 동안 굴뚝을 설치하라고 했다. 크레인에 굴뚝을 달아서 노을 높이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크에 물을 넣으니 선체가 뜨면서 맞춰진 높이보다 더 올라가 버렸다. 크레인에 매단 굴뚝을 다시 올리느라 법석을 떨었다. 한 번은 박 대통령이 26만 톤짜리 배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구경하러 온 적이 있었다. 정 회장의 안내로 박 대통령이 선체의 바닥으로 내려갔다. 이때였다. 갑자기 갑판 위에서 대포를 쏘는 듯한 폭음과 굉음이 터지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애써 표정을 바꾸지 않았는데 경호원들이 갑판 위로 뛰어 올라가고 야단이 났다. 알고 보니 수백 명의 작업원들이 박 대통령이 밑으로 내려가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일제히 갑판 위를 망치질한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울산 현대조선소 준공식 겸 명명식 치사에서 오는 1977년까지 두 개의 거대 조선소를 더 지어 조선 능력을
연간 600만 톤으로 늘리고 한 해 수출액의 10%인 10억 달러를 벌어들이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비전을 항상 수치로 예언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사람이었다. 사물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처리하는 그는 과장과 말장난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박 대통령은 100년 전 조국의 근대화를 시도했던 사람들이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100년 뒤떨어진 근대화를 20년, 30년 만에 해치우기 위하여 정부와 국민이 불철주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을 출발하여 오후 3시 40분에 포항종합제철소에 도착했다. 박태준 사장이 대통령 가족을 영빈관 백록대로 안내했다. 뜰에 나선 박 대통령은 박 사장에게 날카롭게 물었다. 집이 왜 하필 흰색이야? 한라산 백록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백록담의 백을 생각해서 희게 칠했습니다. 이 사람아, 미국의 백악관 냄새가 나잖아. 나는 싫어. 백악관이 뭐야? 박 사장은 머쓱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포항제철을 시찰한 뒤 무기를 만드는 안강의 풍산금속을 방문했다. 귀경길에 박 대통령 일행은 추풍령 휴게소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다. 수원 민속촌을 경유하여 박 대통령 일행이 청와대에 도착한 것은 오후 6시 40분. 신직수 정보부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시국 상황을 한 30분간 보고했다. 이어서 김종필 총리와 홍성철 내무장관과 서종철 국방장관이 들어와 보고했다. 일요일인 다음날 오후에도 박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인천 관문과 한국기계공장 그리고 인천 수산시장을 시찰했다. 1974년 7월 말 유 여사는 중앙고 1학년생이던 지만군을 부산으로 캠핑 보냈다. 지만군은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는 것이 소원이었다. 지만은 적막 강산 같은 청와대에서 갇혀있다가 친구 집에 가서 놀 때 골목의 사람 소리, 개 짖는 소리 같은 것이 그렇게나 좋았다고 한다. 유 여사는 제2부속실 김두영 행정관만 지만군 일행에 딸려보내려고 했으나 박 대통령이 깡패 걱정을 하여 경호원 4명이 붙었다. 지만군 일행은 해운대 극동호텔 앞 백사장에 천막을 쳤다. 김 행정관이 가보니 백사장에 사람이 보이지 않고 노점상과 행상들의 흔적도 없었다. 김씨가 그날 밤 호텔 뒷골목을 걸어가니 김밥 장수 아주머니들이 거기에 쫓겨와 있었다. 김씨가 사정을 물었더니 아주머니들이 대통령 아들이 왔다고 그래요. 내일 올라간대요. 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 김씨가 극동호텔 커피숍에 갔더니 박영수 부산시장과 유흥수 부산식용국장이 나와 있었다. 김씨는 두 사람에게 잡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유 국장이 해운대 경찰서장을 불러 지시하니 금방 백 사장은 정상으로 돌아갔다. 해운대에서 하룻밤을 보낸 지만군과 김씨는 지내만의 저도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이 먼저 내려와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박 대통령, 유 여사, 지만군 그리고 김두영 씨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유 여사가 말했다.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김 씨는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었다. 유 여사는 박 대통령에게 그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잡상인들을 쫓아내다니 라고 했다. 화가 난 박 대통령은 인터폰을 들더니 박종규 경호실장에게 소리쳤다. 야, 지만이 갈 때 조심하라고 했잖아. 잡상인들을 백사장에서 다 쫓아내고 그게 무슨 짓이야. 김 씨가 저녁 식사 뒤 경호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니 야단들이었다. 박 경호실장은 정인영 경호처장과 안재송 과장을 불러 영문도 모르는 두 사람에게 호통을 쳤다. 박 실장은 지만군을 따라갔던 경호실 책임자를 직위 해제시키도록 지시했다. 다음날 박 대통령 가족 수행경호관 이상열 씨가 김 씨에게 오더니 각하께서 낚시 가시는데 함께 가자고 하신다 라고 했다. 김 행정관은 나는 안 간다 라고 버텼다. 이 경호관이 이건 각하 명령이다 라고 했지만 김 씨는 끝내 가지 않았다. 자신을 밀고자로 만든 박 대통령이 원망스러웠다. 유 여사는 박 대통령에게 잘 이야기하여 직위 해제되기 직전에 경호계장을 구해주었다. 김두영 씨는 이렇게 썼다. 그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직전에 박 경호실장은 부하들에게 해외 동포들도 많이 오니까 친절하게 경호에 임하라. 될 수 있는 대로 비노출로 활동하라 라고 당부했다. 지만군 피서소동으로 직위 해제됐다가 살아난 경호관도 그날 국립극장의 경호를 맡았다. 문세강은 바로 그 정문을 통과했다. 그 경호관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가 직이 해제된 상태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본다.